당연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누구에게나 추천하는 자산은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떤 기간 안에, 예를 들어 뭐 5년, 10년 안에 월 얼마의 현금을 만들까, 이렇게 투자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구독자 여러분,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오늘은 10년 넘게 노무라 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또 시티글로벌 마켓그룹 증권 등 국내외 유수의 증권회사에서 주식 애널리스트로 근무하시다가 은퇴 후 춘천 전원주택에서 가족과 시간의 자유를 만끽하는 거위농장주가 되신 특별한 게스트를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이고은 스페이스보험 대표님인데요. 갑자기 거위농장주라고 하니까 축산업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거위농장주라는 표현이 사실 평소에는 듣기 힘든 표현인데 특별히 본인을 이제 거위농장주라고 지칭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고은입니다.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책도 쓰고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거위농장주라고 저 자신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이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책을 쓴 가장 중요한 이유가 투자가 자산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원화 시세 차익만 남기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현금 흐름을 가져다주는 다양한 자산 거위들을 모아가고 그 거위들 잘 키우는 것이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위농장주고 기자님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거위농장주라는 거를 제가 계속 리마인드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관용구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흔히 투자 자산이라고 일컫는 주식이라든지 뭐 부동산, 사업, 금 같은 여러 다양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산 거위들을 좀 저희가 키우고자 싶은데, 또 대표님께서 최근 저서 이제 투자의 재발견, 제가 또 내 돈에 산 이북으로 샀는데 제가 전자책이라서 여러분께 이미지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또 여러 자산 거위를 키워서 이제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방법이 이 투자의 재발견에 잘 들어가 있는데, 여러 자산이 많다 보니까 이 거위 농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거위 농장이 이 투자의 개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투자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려고 하면 투자란 자산을 늘리는 모든 행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프닝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자산을 사서 이게 자산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잽싸게 팔아서 원화로 된 시세차익을 남기는 것, 여기에만 너무 집중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산 거위가 가져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산 거위가 가져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보는데, 그중 첫 번째는 이제 자산 거위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현금 흐름이라는 황금알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가져다 주는 전세나 월세, 아니면 뭐 배당 같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위를 어릴 때 사서 잘 키워서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것, 그것도 당연히 현금 흐름입니다. 그건 이제 두 번째 현금 흐름인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만 좀 지나치게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산 거위를 싸게 사서 잘 키워서 이걸 담보로 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런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두 번째 현금 흐름, 시세 차익만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황이나 현재 어떤 시장 상황에 맞춰서 첫 번째 현금 흐름, 그리고 세 번째 현금 흐름까지 모두 다 균형 잡힌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가져나가셨으면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투자라는 거는 거위 농장을 운영하는 게임이라고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네. 보통 대체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큰 부를 투자로 쌓기 위해서는 꾸준한 현금 흐름에 집착하기보단 뭐 주식으로 치면 이제 테슬라 같은 성장주라든지, 뭐 아파트로 치면 핵심 입지 아파트 같은 뭔가 시세 차익형 투자를 하라고 조언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유독 또 대표님께서는 현금 흐름에 좀 초점을 맞춘 투자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와 또 비슷하게 투자계에서 또 유명한 선입견이 하나 있죠. 자산을 너무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시세 차익형,
수익형, 여기서 수익형이 이제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 자산. 그러면은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 자산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없다라는 약간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저는 좀 너무 단순화된 이분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산을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시세 차익을 좋아하니까 이쪽, 아니면 나는 현금으로 하니까 이쪽,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조언드리는 좋은 투자의 방법은 자산의 가치를 평가해서 싸게 사서, 이게 이제 가치 있는 좋은 자산이라면 싸게 사서 현금 흐름을 일으키면서 가치가 서서히 상승할 때까지 저는 마음 편하게 오랫동안 보유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걸 추천드리는 거지, 무조건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 얘는 엄청나게 빨리 성장할 거야, 또는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성장을 안 할 거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좋은 자산을 선점하시되, 이왕이면 현금 흐름까지 같이 만들어가면 우리가 가격에 너무 이렇게 민감할 필요도 없고 천천히 그 가치 상승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크게 좋은 자산을 선점해서 싸게 사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또 그 자산으로부터 캐시플로우, 현금을 만들고 가치를 점차 키워나가서 마지막에 계속 가져가도 되고, 뭐 팔고 더 좋은 자산 있으면 이제 옮겨 타도 되고, 예, 그런 개념인데요. 사실 주식 애널리스트로 탄탄한 경력을 쌓으셨지만, 실제 이 투자의 자력의 책을 보면 되게 대표님께서 다뤄주신 자산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네. 주식만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부터 어떻게 보면 금까지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시는데,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지금 현재 어쨌든 가족분들과 이제 진짜 시간의 자유를 만끽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위 요즘 말하는 파이어족,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제 달성하신 셈인데요. 어떤 투자 자산이 이 현재 시간의 자유를 얻는데 제일 많이 기여를 했나요? 저는 사실 이제 굉장히 좀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제 사업체도 있고, 뭐 금과 같은 데도 다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나는 어떤 그 영역에 있고 싶은지 그 목표를 사실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책에서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현금 흐름 4분면의 영역이 있습니다. 나의 주된 현금 흐름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 포지셔닝이 4가지 중 하나로 결정이 된다인데요. 저는 그걸 ESBI라고 하는데, 인플로이, SME 또는 소호,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인베스터,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영역에서는, 인플로이 영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돈은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죠. 월급쟁이라고 해도 굉장히 좀 높은 자리에 가거나 고연봉 직업을 가지면.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연봉 높음보다는 시간의 자유를 좀 더 갖고 싶었습니다. 시간의 자유를 얻으려면 내가 직접 나의 시간을 쏟지 않고도 다른 존재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존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의 시간을 레버리지해서 남이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이게 이제 사업가 영역이고요. 그리고 인베스터, 투자가 영역에서는 나의 자산들이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I 영역으로 지금은 옮겨온 셈인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쪽이냐 하면은 이 자산 중에서도 다 각자의 그 특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자산 거위 농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한 품종의 거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위도 있고, 주식 거위도 있고, 금 거위도 있고, 다 특징이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돈 레버리지를 이용하기 쉽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높은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거는 시간 레버리지 효과가 약합니다. 그 말은 내 시간을 다른 자산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잡아먹어요.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임장도 가야 되고, 계약서도 쓰러 가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런데 반면 주식 투자는 내가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하죠. 그래서 돈 레버리지를 이용하기는 어렵지만 시간 레버리지 효과는 뛰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를 직접 가지 않고도 핸드폰만 있어도 주문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부동산의 어떤 돈 레버리지 효과를 조금 더 누렸다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점진적으로 시간의 자유를 위해서는 주식 쪽으로 이렇게 좀 더 그 자산 배분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좀 다양한 투자에 대해서 말해주셨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좋은 투자의 출발은 좋은 자산을 좋은 가격에 이제 사는 거라고 그렇죠. 정리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뭐 되게 일반론적인 얘기고 자산마다 다르겠지만, 투자를 임하실 때 있어서 좋은 자산을 고르고 그게 좋은 자산이 좋은 가격대인지 보시는
뭔가 좀 어떤 자산이든 기본적인 뭔가 투자 프레임이 있으신가요? 적용하시는? 일단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주 큰 프레임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투자의 원칙은 자산을 가치 평가에서 싸게 사고 현금 흐름을 일으키면서 보유한다. 이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이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자산과 투자 방법에만 이걸 적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부동산 투자도 굉장히 자산군이 다양하죠. 그 안에서도 뭐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빌딩도 있고 상가도 있고 땅도 있고 되게 다양하지만 그리고 그 투자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데 거기서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만 택해서 하고요. 주식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각 자산군에서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선택해서 합니다. 이건 조금 더 이제 좀 심한 내용이긴 한데 가격과 우리가 자산의 가격이 싸다 비싸다를 이제 그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통화량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가격을 보는 거 이거는 원화로 얼마짜리 또는 달러로 얼마짜리라고 하면 화폐의 양과 자산의 어떤 환율입니다. 화폐량이 많아지고 자산의 개수가 일정하다면 당연히 그 환율이 변화하겠죠. 이게 저는 가격이라고 보기 때문에 통화량을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통화량을 기준으로 어떤 자산이든지 이제 가치평가를 해서 적정가인지 아니면 좀 더 과대평가, 고평가된 상황인지 보신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량 자산을 골라내는 눈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성관도 강조해 주셨는데 일단 또 대표님께서 또 평소에 항상 강조하시는 거는 부자가 되려면 투자 수익을 내는 것과 자산 증식의 그 차이점을 구분을 하고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되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은 팔지 말고 어쨌든 모아나가야 된다 꾸준히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산을 쌓다 보면 세금 걱정을 또 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주식 같은 경우는 계속 쌓아나가다 보면은 뭐 대주주 요건에 해당돼 가지고 배당소득세나 아니면 뭐 양도세 차익을 낼 수도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재산세가 일단 있기 때문에 무한정 쌓아놨다 보면 어쨌든 그에 비례해서 재산 보유세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런 뭐 세금 같은 경우는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시나요? 저는 근데 이 세금 고민은 굉장히 세금을 좀 너무 앞서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금은 수익보다 클 수 물론 부동산에서는 약간 지금 예외적인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금은 수익보다 크기가 어렵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세금 문제를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는 일단은 투자의 본질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의 목표를 선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저와 같이 나는 시간의 자유를 원해. 경제적 자유와 저는 시간의 자유를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현금흐름 사분면에서 경제적 자유, 어떤 경우는 경제적 성공, 단순히 풍요롭다. 그런 거는 어느 사분면에 있는지 다 이루실 수가 있어요. 월급쟁이라고 해서 그 경제적 자유를 못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뭐 대기업 임원이 되시거나 아니면은 그 자영업자 영역에서도 굉장히 성공한 소상공인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경제적인 그 수준하고 나의 직업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간의 자유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시간의 자유를 원하려면은 내가 직장인이면은 이거는 조금 본질적으로 어려운 문제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금 문제를 걱정하기보다는 일단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지향을 하면 내가 시간의 자유를 원해. 그러면 나 시간의 자유를 원한다면 내가 직접 일하면 안 되고 자산과 사람을 써야 돼. 그러면 자산과 사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지 세금 부분은 그걸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당연히 부딪히기 때문에 그거는 세부적으로 본인이 개별적인 부분에서 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많기 때문에 이건 조금 질문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저는 사실 여태까지 경제적 자유랑 시간적 자유, 시간의 자유가 이게 같은 개념인 줄 알았는데 방금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걸 들으니까 되게 좀 다른 개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보통 이제 일반인들도 평범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수백억 원대 자산가라고 하면은 저절로 그냥 시간의 자유가 생길 것 같은데 특별히 뭐 시간의 자유를 따로 늘려야 되는 방법이 있나요? 시간의 자유를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현금 흐름을 내 시간의 인풋을 최소화하면서 적은 시간을 투입하면서 충분한 현금 흐름을 얻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돈이 많으면 시간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조금 이제 구분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제 수백억 원의 주식 투자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시간의 자유가 없을 수도 있는 게 만약에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글로벌 주식 시장을 봐야 되고 그리고 뭐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서 굉장히 그 이제 뉴스를 하나도 놓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분석하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해야지만 그런 성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각자의 스타일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적 자유, 내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는 것과 시간이 있는 것하고는 조금 별개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보다도 이제 시간의 자유에 좀 더 초점을 맞췄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최대한 저는 게을러져야죠.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내버리지 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산이 나를 대신 일을 해서 현금을 가져와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산을 쓸 때도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부동산 투자도 아까 이제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했지만 내 시간을 너무 많이 써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경매를 받아서 그 빌라를 내가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손수 다 인테리어를 하고 이거를 내놓고 또 이제 팔고 그 다음 거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죠. 돈은 많이 벌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시간의 자유는 아마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투자 원금을 최대한 적게 넣으면서 많은 현금 흐름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시간의 자유를 원한다면 나의 시간도 최소한으로 놓고 많은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포커스가 조금 다르죠.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남의 시간을 내버리지하는 존재가 사업가라는 존재고 자산으로 이제 자산 자체가 그 시간을 내버리지를 만들어주는 게 투자자인데요. 이걸 사실 대표님께서 또 책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제 뭐 이 그래프로도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회사원으로 갈지 아니면 전문직 또는 자영업으로 갈지 아니면 사업가 아니면 투자자의 길을 갈지 이걸 또 그래프로 그려서 좀 자기개발 방향성을 좀 설정해 보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자기개발 한번 방향성 3분면에 맞게 좀 뭐 각자 좀 보시는 분마다 사실 상황은 다르실 것 같으니까 각 상황에 맞는 뭔가 좀 자기개발 방향은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한번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결국 모든 것은 이제 본인의 선택이죠. 만약에 이제 나는 일단은 나의 현재 포지션을 알아야 할 거고, 그리고 현재 포지션에서 내가 앞으로 미래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본인 스스로 선택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현재 여러분이 직장인이고 월급쟁이 이 영역에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계속 성공해서 나는 임원까지 가겠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자영업자인데 이 사업을 그냥 계속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다른 영역으로 이제 가겠다. 이거는 모두 다 이제 본인의 선택인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급쟁이 영역에서 이제 투자가의 그 영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10년 정도 자산을 모아가면서 준비를 했던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E나 S, 그러니까 나의 시간 자산을 직접 써서 현금을 벌어들이는 영역에서 계속해서 성공하고 싶다면은 그 영역에서 성공하려면 나의 순시간 가치를 높여야죠. 무슨 말이야? 1시간을 일해도 더 많은 현금을 벌어들이도록 우리가 직장인 치고는 흔하게 말하는 자기개발이 바로 이런 거죠. 영어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다면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신다든지 세일즈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세일즈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나의 순시간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될 거고요. 그런데 나는 이 영역이 아니라 비즈니스나 아니면 투자가 영역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게임의 룰이 조금 바뀝니다.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업가 영역으로 가겠다. 그러면 남의 시간을 내버리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아닌 내가 이제 대표가 되어서 이제 그 각 부문별로 임원들을 고용을 해서 이제 일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성과를 창출할 거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이제 저도 B 영역은 아직 가본 길은 아니지만 그쪽에서는 이제 또 사람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 이런 거를 하는 거고 제가 현재 있는 I 영역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이 이 영역에 있으면서 자산의 어떤 수익률, 투자 수익률, 그러니까 돈 관련된 수익률에만 굉장히 좀 포커스를 하시는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새롭게 강조드리는 거는 시간 자산 수익률. 나의 인풋하는 시간을 적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자유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현금 흐름이 나오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개발 영역에 있어서도 또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고 B는 제가 안 가본 길이라서 저는 이제 제 책에서는 I에서 어떻게 하면은 돈과
시간, 나의 돈 자산과 시간 자산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투자해서 현금 흐름을 최대화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을 제가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또 전체적으로 본인이 회사원인지 자영업자인지 아니면 사업가인지 투자자인지에 따라서 이제 자기개발 전체적인 방향과 만약에 본인이 현재 이제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면 다른 상태로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투자 사실 핵심 개념도 책에서 좀 정리를 해주신 게 있습니다. 결국 장기 우상향하는 우량 자산을 통화량을 감안해서 적정한 가격대에서 사모으고 현금을 또 창출하는 그런 성격의 자산이어야 되겠죠. 또 처음부터 이제 장기 보유할 만한 자산을 또 잘 고르자라는 말씀도 좀 몇 가지 있는데 결국 이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직장인 그냥 아니면 회사원 아니면 자영업자 둘 중에 하나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올해 현재 시점에서 투자의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투자의 핵심 개념에 좀 부합하면서도 한국의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자산은 어떤 거라고? 네, 제가 사실 이 질문지를 받고 굉장히 가장 많이 고민한 부분이 여기에요. 네. 왜냐하면 제 생각을 당연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누구에게나 추천하는 자산은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여러분이 지금 현재 계신 영역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자영업자고 누군 직장인이고 뭐 누군 다른 데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 가고 싶은 영역도 다 다르고 그리고 현재 재정 상태도 다르고 그리고 투자 목표가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수 있는 로드맵이 뭐냐? 그럼 첫 번째 투자 목표를 설정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는 나는 어떤 영역으로 가고 내가 현금 흐름이 어디에서 나오길 원하는지부터 이제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그대 투자 목표를 어떤 식으로 설정하냐? 나는 어떤 기간 안에 예를 들어 뭐 5년, 10년 안에 월 얼마의 현금을 만들까? 이렇게 투자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나는 뭐 10년 안에 10억 만들기 이런 자산 규모 기준으로 하는 그 목표가 좀 유행을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산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로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자산 그 규모 자체보다는 내가 시간을 쏟지 않고도 나오는 현금 흐름의 규모가 나의 자유도를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투자 목표를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 운영하고 있는 spacebomb.com이라는 홈페이지에 오셔서 자기의 그런 투자 목표를 입력을 하시고 자기 현재 상황,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은 얼마고 나의 그 뭐 월 투자 가능한 금액은 얼마고 이런 식으로 현재 상황을 입력하고 나의 이제 목표를 입력을 하면 나만의 기준금리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기준 투자 수익률이에요. 내가 현재 여기에 있는데 나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이쪽에 가고 싶다. 그러면은 투자 내비게이션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나만의 기준금리가 10%가 나왔다 하면 나는 앞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 10%의 투자 수익이 나오는 투자만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5%고 누구는 15%일 수 있죠. 이거를 이제 먼저 파악을 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나의 기준금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산군 그리고 투자 방법을 찾아서 공부하시는 거죠. 제가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부동산이 좋으니까 사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준금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산이 부동산 안에서도 상가인지 토지인지 아니면 주거용 아파트인지 뭐 이런 거를 그 세분화해서 그리고 또 그 안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지를 공부하시고 실행하시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로드맵이 되고 실행 가능한 액션 플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투자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민망한데요. 뭔가 이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사실 뭔가 정답 같은 그런 투자 자산은 없고요. 개인적인 목표나 자금 사정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 뭐 저희 채널은 어쨌든 좀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되면 일반론적인 얘기를 좀 전달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말 현금을 어디서 얻을 계획인지, 그리고 5년 내지는 10년 안에 뭐 한 달에 얼마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목표인지 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신다면 도움이 많이 좀 될 것 같습니다.